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선입니다. 네, 자 새벽을 여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아침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또 목요일에는 우리 장석 부사장님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원래는 늘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와주시니 제가 감사해야죠. 제가 다시 한번 잘 고민해서 네. 뭘 고민하세요 그런 거? 네.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도원 앵커 아침에 잠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굉장히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하시죠? 부족하고 지금도 약간 잠이 덜 깬 상태예요, 사실. 덜 깹니다.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시? 기상 시간이 5시요, 4시 이런. 4시. 그러니까 저는 또 뭐든 네. 찍어 바르고 좀 머리도 그거 하고 그래야 준비하겠죠. 되니까 그런 시간이 한 30분 더 그렇습니다. 소요가 되고요. 4시에 기상합니다. 네, 준비하는 그럼 게 제가 많아요. 어제 정프로와 함께 했던 글로벌 라이브를 하고 네. 집에 들어가서 취침한 시간이 1시니까요. 1시니까 지금 비슷하네요. 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어제 그러면 정프로님이 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라이브 출격하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 나왔고요, 저는. 아니 대표님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농담이고 재밌게 했는데 네. 같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사실 쉬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면 뭐 장프로님도 그렇고 우리 프로님도 그렇고 네. 부사장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예. 방송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하면 체력적으로는 힘들다. 힘들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쫙 놓고 보면요, 이 프로님이 생각보다 좀 체력이 좋으신 것 같고요. 감기나 이런 게 잘 안 걸리세요. 강합니다. 강해요. 예. 저도 또 진짜 강합니다. 체력이 좀 강한 것 같고 보면은 정프로님이 제일 약간 항상 어제도 감기를 보니까 달고 사시고 어제 보니까 옆에서 정말 죽을 둥 말 둥 하더만요. 네,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 좀 빌빌빌 예, 그런 하시는 분입니다. 1등 예. 그리고 2등 우리 장석 부사장님은 이제 얼굴이 좀 드러나시잖아요. 저는 얼굴 드러나는데 사실 저도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무셔야죠, 택시에서. 제가 웬만하면 안 자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면 기사 보기서. 근데 오늘 차차 졸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만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잠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피곤을 물리치시고 출근길 또 네. 출근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마감 브리핑 우리 장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다 좋습니다. 다만 나스닥 4일 연속 올라간 게 약간 과열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것만 전해드립니다. 바로 3대 지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8% 상승이고요. S&P 500 1.28%, 나스닥이 1.76% 올라가면서 우리 여도원에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다. 아,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연초부터 과열이 아닌가, 너무 뜨거운 게 아닌가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예. 이렇게 뭐 월가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올해를 상저하고로 봤잖아요. 근데 이게 낮은 수준이면 과연 연말에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네. 기대감도 있고 또 소비자 물가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그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되는데 지금 조금 그게 과열되고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밈이 또 움직입니다. 밈 주식들이 밈 주식이 어.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엄청 올랐습니다. 난리가 68%가 났죠. 올라가는 바람에 저는 조금씩 그런 반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CP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6.4, 6.6%, 골드만 6.43%, 다우가 6.5%로 대략적으로 6%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지난달 7.1%좀 빠진 겁니다만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5자를 볼 때까지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기담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여동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자꾸 왜 매번 물어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대충 6% 중반보다 높다 낮다. 저는 중반이요. 중반이요? 중반만 나와주면요. 네. JP모건 말대로 한 2, 3% 지수가 그렇죠.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있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선반영 된 있지만 거 아니에요? 이미 반이 선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상승폭을 줄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조언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봤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옆에 밑에 보시는 빨간색이 1년 전에 전망했던 예상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조금씩 그 고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뒤로 아닙니까? 밀렸죠. 피크가. 여러분들 이거를 다 틀렸기 때문에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조건 오늘 밤에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조금 아닐 수도 있다. 공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집계한 전문가들 음. 예상치 보면은 한 6.9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오늘요? 아니요. 엊그저께 제가 기사 봤을 때 6.9 얘기를 해서 저는 6% 중반까지는 사실 기대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월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기를 바라야겠네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 숫자가 원래 예상보다 1년 전 지연됐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정답이 없죠. 예. 맞아요. 시장은 우리가 막 예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았던 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부터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가는 시장을 네,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밈주식의 급등. 진짜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배드베스트 비욘드 68.6%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오늘이요, 오늘. 오늘요? 오늘. 제가 어제랑 그제 20% 넘게 급등한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그럼 2, 3일 만에 100%입니다. 2배, 더블이라고 표현하죠. 아니 파산 직전인데 어떻게 이러죠? 왜 그럴까요? 그건 파산 직전인데. 왜 올라갑니까?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예. 일단은 파산 직전입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공매도가 있다. 그 공매도가 주가 올라가는 현대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걸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 예전에도 그러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매도 많은 기업들 예, 이렇게 쫙 예. 끌어올려가지고 공매도 세력이 시겁한 그런 시급한, 상황이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AMC 20.69%, 네. 게임스탑이 7.03%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밈이 올라갈 그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이에요? 시장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가 보여줌이 빠질 때 그 틈새 노립니다, 이들이. 예. 그러기도 하고 약간 시장 끝물, 상승 끝물에서도 이런 거 나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끝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시장의 과열이 나오는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또 보시고 투자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드베스트 비욘드는 소위 얘기하면 거의 숨만 붙어 있는 기업이니까요. 피하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이 종목이 실적에 대한 얘기로 시장에서 거론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밈주식으로 거론됐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미 150개 매장이 폐쇄가 됐고요. 여러분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 중에 있는 그 가게 가게 되면 네. 물건이 없어요. 아예 다 빠져 있습니다. 물건을 팔지 않는다라는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파산한 기업이니까요.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셔라. 차라리 메타를 JP모건 체이스가 이번에 서베이했습니다. 올해 가장 잘 나갈 종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등이 메타, 2등이 아마존. 왜 메타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무따 메타예요? 왜냐면 이제 개인분한테 물어본 건데 개인들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빠진 게 주된 이유가 아닌가. 반등을 노린 어떤 서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메타? 메타요? 어제도 물어봤는데 지금 메타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좀 나쁜 생각이 많거든요. 저는. 나쁜 생각이요? 예, 어차피 부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애플 iOS 상에서는 지금 개인정보 수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가장 치명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올해요. 광고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을 안 씁니다. 아시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우리 여도원 앵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안 씁니다. 요새는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연동돼가지고 저절로 페이스북에 올라가져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알림이 자꾸 오는 거예요. 페이스북 앱은 있었으니까 뭐지 봤더니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스토리나 피드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밑에 보니까 또 메뉴에 그래서 연동하기 버튼이 자동으로 눌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꼼수 아닌가요? 그렇죠. 꼼수네. 네, 페이스북에 뭔가 일간 활성자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꼼수인 거죠. 아마 네. 지금 그냥 예 버튼 누르시다가 페이스북에 공유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올린다든지 그런 거 안 하시죠?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먹기 부족하기 바쁘시죠. 많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 여도원 앵커 분들은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자랑할 건 네.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먹고 마시고 싸고 뭐 그런 거 다 똑같으니까. 잠깐만요. 근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뭐 평일에는 사실 이렇게 딱히 이렇게 루틴한 삶을 살아서 없는데 주말에 이제 가끔 어디 예쁜 데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그거 공유하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좋은 데도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공유하는. 추천? 네. 추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거. 남양주에 많은 분들이 주말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에 자칭 홍보대사로서 네, 그런 거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칭 네. 공식이 아닙니다. 자칭이죠. 남양주 이제 시 관계자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안 옵니다. 연락은요. 네. 그래요?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자, 맵 볼까요? 자, 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이 좋아하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지금 아마존이 역시 올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5.81% 올라갔고요. 네. 테슬라 3.6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구글도 올라갔고요. 애플, 마소까지 전부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은데 네. 이 1번, 2번, 3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작년에 많이 빠진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착각하시는데 실적이 나왔다거나 어떤 네.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걸 증명하는 게 4번인데요. 부동산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냥 올라갑니다. 지금 그냥. 그러니까 요새 네. 보면은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하락한 그렇습니다. 기업들에 네. 있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종목들이 물론 올라가면 좋은데 항상 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근의 상승은 약간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당장 나오는 4분기 실적을 보시고 투자하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부사장님에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제 저희가 퇴근길 라이브에서 이제 김학주 교수님,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서 예. 작년부터 그러셨어요. 빅테크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계신다고. 그 이유가 봤더니 어쨌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차량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뭐 사실 전기차 시장 내에서 경쟁도 심화되고 그렇죠. 차량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데 결국에는 이 차량이 스마트화되는 그 시기에는 반도체다. 반도체다. 거기서 엔비디아다. 이렇게 꼽으시더라고요.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면은 어제 퇴근길 라이브 저희 심층 인터뷰 함께 보시면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하는구나 아실 것 같아요. 존경받는 분은 혹시 아닙니까 그분이? 맞아요. 진짜 저도 존경하고요. 솔직한 얘기로 엔비디아는 테슬라 비슷한 습성이 갖고 있는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네. 둘 다 올라가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네. 엔비디아 화이팅! 잘 갈 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웹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못된 아니에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시장 상황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통해서 뉴욕 증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ISS의 이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낯선 용어, 복잡한 그래프, 매일 쏟아지는 뉴스, 경제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답이 없어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비슷한 내용들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반복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버블이 온다. 언제 그랬냐? 98년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좌우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 시간이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20시간의 경제 수업.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2023년 봄이 오기 전 경제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IS셋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시고 나서 약간 이제 든든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혹시 대표님은 아침에 잠이 좀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아, 부족한데 이제 부족하시죠. 대부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부족하죠. 네,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그 수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또 수면 질도 안 좋아서 네. 수면 질까지. 대부분 좀 고통받지 않으실까. 근데 여의도 증권가가 다 그러지 않나요? 주로 그렇죠. 네. 주로 그렇죠. 다들 이제 네.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잠은 뭐가 채운다? 계좌가 채워준다. 계좌가 채워진다. 예. 어, 잠을 덜 자는 네. 만큼 채워지는 게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건강과 맞바꾼 예, 계좌 예, 계좌가 살아나야겠네요. 할 수 없이. 열심히. 예, 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월 효과 있는 일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어쨌든 1월달 반등이 나오는 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좀 기쁘지 않으실까 싶은데 과연 이제 이게 이 반등의 질과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한번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1월달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절묘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절묘하다. 이 절묘하다는 게 그 이제 보통 보도됐던 대로 수치 자체가 굉장히 절묘한 부분도 있었고 저는 그 부분도 물론 맞지만 시점과 이 내용이 좀 절묘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1월 4일 날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는 그 연말에 이제 우리가 휴장일 때 29일, 30일, 12월 29일, 30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등을 이끌었던 주체를 보면 그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29일 날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 생각보다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연초에 테슬라의 폭락에 좀 집중할 때 오히려 이제 29일 날 반등을 보면 그 GM이나 포드가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29일 날 GM이 3.5% 이상 뛰었고요. 포드가 5% 중반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29일 날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증시가 그 1월 2일 날 개장 후에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틀 동안 그때 우리 증시도 그 1월 2일 날 개장하자마자 현대차가 장중에 6% 이상 상승하면서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업종이 생각보다 연말 연초에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1월 4일 날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를 앞두고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급등을 두고 처음에는 뭐 세액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1월 4일 날 그날 밤에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가까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우리 국내 세액 문제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럼 연초에 이제 우리가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반등의 주체를 본다면 자동차와 IT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본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 반짝 상승보다는 1월 효과를 어느 정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이고 특히 그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그 작년 이제 그 팬데믹 초기에 쇼테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자이지 1월 연말 연초에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단순하게 자동차나 반도체 왜 이 반등이 강하게 나냐라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을 본다면은 그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기대했던 산타랠리와 거의 이제 그 내용은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이 감소하고 그 부분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 시점에 이제 1월 6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자동차와 반도체가 급등한 가운데 이 절묘한 시점에 고용 지표가 정말 절묘하게 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네.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감소됐는데 실업률이 일단 3.7%에서 3.5%로 좀 조정이 됐고요. 특히 그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 이제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고용 지표가 물론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지만 22만 한 3천 건 정도 나왔는데 요게 그 어쨌든 전월보다는 줄었고 예상치보다는 높았다라는 그 범위도 좀 절묘했고요. 근데 인근 상승 자체가 이제 5% 예상을 했는데 4.6%로 낮아졌다. 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기분 좋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래프처럼 인건 상승률이 이제 5%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 수치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덜어냈고 대신에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좀 덜어내네. 네. 양쪽 다 덜어내는 이 절묘한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이제 좀 좋았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 22만 건 정도의 그 고용에서 보면 실제로 상품이나 재화 관련된 쪽이 한 2만 건 내외고 20만 건 이상이 서비스 관련된 쪽에 집중적으로 그 고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관련된 쪽은 보면 뭐 여행이나 레저, 교육이나 뭐 의료 같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리오프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그 부분에 대한 고용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서비스 쪽에 고용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도표를 잠깐 보면 ISM 제조업 서비스 ISM 서비스 지표를 보면 49.6으로 처음으로 이제 50 아래로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쇼크 충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른쪽에 실제로 이 내용을 조금 보면 뭐 모든 활동들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12월 달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네요. 신규 주문이나 뭐 기업 활동, ISM 서비스 지표, 뭐 운송 시간 재고 모든 부분에서 이 수치가 빨간색 막대가 위쪽으로 올라간 거는 제일 끝쪽에 보시면은 재고와 고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실제로 재고가 급증했다는 부분과 고용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뭐 서비스 업종에서 상당히 그 인플레이션 압박할 만한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 서비스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악화되는 기로에서 오히려 그 경기 수축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고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번 고용 지표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고용 지표가 시점도 절묘했고 내용도 상당히 절묘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부활했다. 이제 이게 이제 또 키가 될 건데. 기본 얘기 또 나오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12월 달과 1월 달,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금리나 대한 그 기준금리 그 컨센서스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2003년도 같은 경우는 4.67에서 보시면 4.48로 낮아졌고. 2004년 1월 컨센서스가 4.5 전후에서 지금 4.27. 그러니까 어쨌든 12월과 1월을 비교하면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활했다. 요거는 명백하게 좀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1월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반등은 어쨌든 산타레일 때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활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방향성을 위로든 아래로든 잡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네. 그 1월달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 질을 좀 평가해 본다면 결국은 그 낙폭이 컸던 자동차나 반도체 위주의 반등이 먼저 나왔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한다는 부분이라 본다면 네. 아마 이제 이 CPI 발표가 오히려 이제 주가를 상승 쪽으로 몰고 가는 정점이 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누군가는 그 수급이 바뀌는 주체 쪽에서는 아마 이 CPI 발표까지는 예상을 하고 여기까지가 아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시장에 대한 반영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CPI 발표가 물론 이제 오늘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이후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이제 CPI 발표를 좀 보면 뭐 예상은 이제 6.5에서 6.6 정도, 6% 중반대 정도 나올 걸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클리브랜드 연에서 추정한 추세는 6.6%, 시장에서 추정한 추는 한 6.5% 전후가 예상이 되는데 요 수치는 아마 이제 크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하는 자체를 보면 근원 CPI는 5%로 이제 내려갈 것 같고 특히 그 전월 대비로 해서 근원 그 핵심 CPI는 지난달보다 0.1% 상승한 0.3%로 예상폭을 좀 높여놨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이지고요. 가이던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좀 하기는 그렇지만 다 충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한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 CPI 지표가 우리가 그 작년 그 2022년도 1월달, 12월달 요때가 딱 그 7%를 넘어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CPI 지표가 7%를 넘어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021년 작년 딱 1년 전 이맘때인데 이때가 이제 CPI 지표가 7% 넘어가면서 급락했는데, 그러니까 이 CPI 지표가 7%라는 좀 그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7% 아래로 떨어지면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의 기지를 잡지 않을까, 정상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이제 미국 정치에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CPI 지표가 7% 아래로 내려왔을 때 과연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우리가 그 CPI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좀 우려했던 부분에서 그 파월이 얘기했던 그 2021년도 그때 CPI가 이제 6, 7을 넘어갔을 때 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의를 가졌을 때 그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CPI 지표가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어느 쪽에 그 잡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거는 이제 지난번 보신 그래프를 잠깐 한번 더 보면 12월 달에 발표됐던 11월 그 CPI 지표를 보면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주택과 그 특히 이제 주거비 렌트 관련된 쪽이 많이 그 여전히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음식료업종은 좀 소소한 상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12월 달에 발표됐던 CPI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업 관련돼 있는 부분이 0.에서 0.7% 상당 부분 좀 하락을 했었고, 처음으로 주택 렌트 관련된 비용이 한 0.2% 정도 하락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본다면 가장 지금 현재 첨예하게 보는 게 서비스와 주택 렌트가 어느 정도 비율로 감소하느냐, 이 부분을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서비스 관련된 쪽이 12월 달에 꺾인 걸 좀 보여줬다면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주택 렌트 관련 게 0.2% 정도 그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하락폭이 확대되느냐, 여기에 아마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택 렌트 관련된 쪽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아마 이제 주가 오늘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덜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좀 반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CPI 그 오늘 발표되는 내용을 관전 포인트를 잡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PI. 근데 또 이게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막 형성되면은 뭐 어쨌든 조금 내려가도 혹은 예상치를 뭐 상회해도 어쨌든 6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게 볼 텐데, 지금 시장 상황 약간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그냥 과열돼 있는 건지, 아니 낙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호재만 보는 건지,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장의 뭔가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 12월 달과 이제 1월 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생각보다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좀 드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표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 말씀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져서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네. 게 작년 한 해 동안의 흐름이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그렇다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반영감이 들어온다면 앞으로는 결국 이제 경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그 고용 지표는 정말 절묘하게 나온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경기에 대한 위축을 다 낮췄다라는 부분에서 절묘하게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에 좀 보였던 부분이라면, 이제 진검 승부는 아마 CPI 발표 이후부터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오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염려할 필요 없이 시장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게 그 뒤쪽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느 정도 그렇다면 상승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네. 결국에 이제 반등의 주체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가 좀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에서는요? 아니요, 글로벌 증시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왜 삼성전자가요? 그러냐면, 오, 왜요? 그 반도체가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의 그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삼성전자가? 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요걸 그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 자체가 비중이 뭐 아주 높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런 현상이 그 뒤쪽에 이제 제가 말씀 좀 자세히 드릴 건데, 그 먼저 이제 그 그렇다면 이제 CPI 발표가 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모든 포커스가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네. 아니면 주가가 좀 밀릴 것이냐 부분은 결국 오늘 CPI 발표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되 이후에 나오는 경기 지표에 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하고 금리나 대한 기대감이 늘었다면, 그다음 이제 뒤쪽은 결국 이제 경기에 그렇다면 경기가 제가 볼 때는 나빠질 것인데 생각한 만큼 나빠지냐 아니면 생각했 것보다는 덜 나빠지냐에 따라서 주가는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제 베어마켓 랠리 고점을 잡느냐 이런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본다면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 그 이후에 이제 CPI 발표에 의해 줄줄이 이제 경기 관련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조업 관련돼 있는 지표나 이제 소매 판매 같은 바로미터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데 ISM 제조업 지표가 그 52회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이제 수축의 강도가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팔라지는 게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생산이나 수출이나 신규 주문,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의 활동은 대부분 이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는 늘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좀 호조됐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인데 관련돼 있는 모든 섹터 부분이 나빠지는데 고용만 지금 호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과연 이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뒤쪽에 이제 강하게 이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없으면서 그 약간 공포심을 가졌던 거는 이미 한 지난 1년 동안 뭐냐면 베어마켓 랠리 끝자락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급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락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굉장히 한 해 동안 학습 효과에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나오지 않으면 1월 달에 저점을 깨고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 1월 효과의 기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점을 얼마나 높여간다기보다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이면 그래도 1월달에 좀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삼성전자가 왜 그 바로미터라는 부분 표현을 좀 드렸냐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지난 2019년 1월달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때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면 삼성전자가 2018년 4분기에 이때 반도체 사이클이 극단으로 안 좋아지면서 4분기 전부 실적 효과가 나왔습니다. 실적 효과가 나왔고 2019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자 감소에 의해서 공급이 감소된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2019년 1분기, 2분기에 차고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 보시면은 그 빨간색 화살표가 있던 구간이 2019년 1월인데 이때도 1월 달 개장하자마자 한 3, 4일 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흐름을 보면 상당히 그 반도체 사이클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급등했는데 이 그 지금 이제 저점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주가 흐름 자체가 고점을 갱신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올해는 그 투자자분들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저때 흐름을 본다면 파란색 원 부분을 본다면 이게 주가 흐름 자체가 고점을 갱신하진 않지만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급락했을 때처럼 저점을 계속 낮추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점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1분기에 좀 기대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지금은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이 종목들의 주가가 꺾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시장의 고점 논리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이클을 조금 정리하는 게 1월 달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쫙 그려주셨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오신 대표님 이 그림의 의미는 뭡니까? 너무 얄미운 파월이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뭔가 안 좋은 죽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작년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파월이 했던 그 정말 그 독설에 가까운 그 발언들이 그 시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밀어내렸고 저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 발언들 많이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이제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스톡홀름에서 파월의 발언이 이제 그 조금 이제 이전과 다른 발언이 나왔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 연준이 독립적으로 행사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가 그 작년 금리 인상 이후에 파월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게 저는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치적 정립 부분을 말을 했고 작년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강경 반응을 쏟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본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인위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때 그 발언을 인위적이라는 발언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파월이 우리가
그렇다면 올해 어떤 정책을 취할까? 결국 이 주가의 등락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조기 금리 인하가 될 거냐 부분의 키는 저는 파월이 쥐고 있다라고 보고 네. 파월의 이런 그 1년 동안의 그 인위적인 모습 말고 실제 이제 본 모습을 그러면 올해는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전에 그 2021년 말에 CPI 지표가 물가 지표가 굉장히 올라갈 때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그때 파월이 버티면서 했던 얘기가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실기냐 아니냐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그 뒷부분은 결국 본다면 올해 그 어제 했던 발언이 고용과 물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고용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경기 침체를 아주 코너로 몰 만큼 과연 그 연준이 압박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고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선에서 이 압박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파월이 그 개인적으로 했던 그 표현을 올해는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본 모습을 좀 보여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지한 대표님 이 심층 인터뷰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의혹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의혹? 이지한 대표 아가미 보유설. 왜냐면요. 네. 지금 래퍼 누구 닮았다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대표님 말씀 진짜 빠르신데 숨을 언제 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그 방송을 하다 보면 네. 그 내용은 좀 긴데 그러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전달해드리려 보니까 저희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유롭게 네. 드릴 수 있으니까 숨 편하게 쉬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 다음 주에는 좀 편안하게 저희가 네. 넉넉한 시간 확보해 드릴 테니까요. 사실 알겠습니다. 뒤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이양현 위원님은 짧은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시면. 저는 또 이양현 네. 위원님 시간을 또 배려해야 아니 그렇지 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게 오히려 배려를 안 하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정말 빠르게 네. 숨도 안 쉬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IS의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로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네. 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전 교수님. 위원님이죠, 예, 위원님. 위원님. 예, 우리. 저는 지금도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싫어하시던데 교수님 호칭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내색한 적이 없으신데요.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렇습니까? 교수가 아니다. 정 교수다. 예. 위원이라고 전 교수. 불러달라. 위원님. 예, 예, 위원님. 존중해 주세요. 예, 위원님. 네. 날씨 혹시 위원님 거기 어떻습니까? 오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영상 10도요? 네네. 한국도 어제 낮 기온이 영상 8,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내일은 12도까지 올라갑니다. 진짜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위원님. 한국으로. 네, 네. 우리 위원님이 빨리 컴백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볼까? 오늘 시장 괜찮았어요? 네. 네, 앞선 이지한 대표께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네, 인플레이션 큰 폭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스닥이 4일째 반등했는데요.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4일 연속
상승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9월 이후 처음이란 걸 오늘 확인하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실제로 2021년요. 재작년 11월 2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갖고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아주 어려운 거가 지금 1년 3개월째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요. 우리가 200일선을 장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요. 200일선 위에 있는 나스닥 종목이 아직도 10개 중에 4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아직 그 엄중한 200일선 밑에 있다는 것인데요. 10개 중에 4개가 된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시장이 여전히 쉽지 않은 와중에서 지금 4일 연속 상승부터 기특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나 더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 6월 때도요. 200일선에 맞고 떨어졌고요. 작년 11월, 12월에 잇따라서 200일선 잠깐 돌파했다 밀리고 돌파했다 밀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200일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 잘 안 보여드리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소위 고점을 잇는 선도 지금 바로 위에 붙어 있고요. 200일선이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 선인데요. 200일선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3,983포인트 정도, 3, 4포인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한 2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200일선을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선 자체가 좀 무거운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웰스파고에서도 이상 여기서는 좀 더 못 사겠다 라는 얘기를 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되었건 10년물 금리가 오늘 좀 제법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미국 달러는 5합 정도로 일단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금은 아주 강한 흐름인데요. 금도 오늘 보합 거의 플러스만에서 하다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채 어제 수준에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상품 시세,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상품이 좀 회복하고 있는데요. 원유는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구리 혹시 요즘 얘기가 슬슬 나올 텐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구리가 작년 6월, 5월, 7월 이후 제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은 결국 글로벌 경기의 한 축이죠, 한 축.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회복 이것이 결국 유가 그리고 구리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10시 반. 시각으로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월가의 전망이나 뭐 어떻게 또 시장이 반응을 할지 그에 대한 전망도 좀 나와 있다고요. 네, 이 부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 워낙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참고하시면 이제 표부터 하나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요. 표 보시면 2012년부터 작년 12월까지의 매월 전년 동기 대비 CPI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12월과 지금은 작년 연간 하반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 숫자가 몇 포인트 찍힐지 여러분들이 채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하신 분 통계니까 캡처 그냥 간단하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CPI 헤드라인 6.5%, 근원이 5.7인데 골드만삭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 보고 있고 헤드라인이 이거보다 조금 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앞서 코너에서 얘기 나왔지만 JP모건은 지금 확률상 보면 6.4에서 6.6 정도가 3분의 2 정도 확률이고 만약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1에서 2% 올라가는데 그게 오늘 상선 반영됐다고 하면 이 정도 6.5 정도라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6.6, 6.7 이상 만에 하나 7, 근처로 가면 어제 오늘 올라간 거는 다 마이너스로 흘러나갈 개연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거비가 이제 앞선 쉘터에도 영향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진로 인덱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것은 많이 이제 상승률 둔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건 아직 추세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자체는 상승률 둔화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은 여전히 이제 그래서 쉘터 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맞는데 약간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걸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뱅가드 글로벌 체크온 리서치 대표분 얘기가 되겠는데 이 얘기를 오늘 비슷한 톤을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거 비용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서 이미 주거 비용은 꺾였는데
공식적인 통계만 아직 덜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서비스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서비스 비용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고 뭐 여행 가고 이럴 때 되는 비용이잖아요. 네. 서비스 비용 중에서도 여기서 저도 처음 본 개념인데 주거 비용을 뺀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 비용 뺀 거.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뺀 소위 코어 서비스 지수. 약간 어렵죠. 코어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주거 비용을 뺀 거가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보고서에서 말이죠. 저희가 접계 곱중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잖아요. 네. 쉽게 해서 커피숍, 네, 그렇죠. 햄버거 가게, 레스토랑에서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요. 네. 아니면 호텔, 바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목을 하고 지금 쉘터보다는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주거비 제외 그런 서비스는 우리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부사님들 그거 잘 안 보시잖아요. 처음 봅니다, 저는. 저도 솔직히 처음 봤죠. 10월 달에 5.5%가 플러스 났고요. 11월에 4.73%인데 이게 바로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인데 여기서 쑥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초록색? 그 코어 서비스 익스클루딩 하우징인데 이게 많이 올라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일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걸 갖고 월스트리트저널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니.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말이 그냥 코어 아니고 슈퍼죠, 슈퍼. 네, 근데 핵심은 주거 비용은 이제 빼자. 주거 비용이 아니라 진짜 이게 줄어들면 진짜 좋은 거다 얘기.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고용 보고서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아마 저도 어저께까지는 부사님도 아마 쉘터를 봤는데 쉘터보다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기해서 저도 한번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지표 내용도 쪼개서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항상 주거비는 뭐 좀 레깅이 있다, 좀 몇 개월 뒤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제외하고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작에 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CPI치인가요? 이 지표는 맞습니다. 뭐죠? 고용 보고서는 이제 네. 그 노동부에서 이제 공식 발표하는 거 되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집계하고 서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곳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서 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1월, 12월 이미 지났지만 자기네들 1월 걸 이미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12월 거 이 중에서 12월 걸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그대로 쓰시면 구글에서 하시면 바로 보이는 건데요. 헤드라인 CPI가 6.64. 근원 CPI가 5.87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1월치인데요. 1월치도 더 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수치 자체는 앞서 보였던 호세서보다 약간 위에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얘기했던 그게 좀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나오네요. 트루플레이션. 인플레이션 5.7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6.5, 6.1 갈지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 내일 체크하시면 트루플레이션이 뭐죠? 똑같이 그 CPI를 예상하는 사이트인데 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트루라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네네.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로 내려갑니다만 교수님 내려갑니다만 이게 최근에 상승분이 일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죠. 시장에 그렇죠. 얘기하죠. 그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어제 오늘 올라간 거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상당 부분이 선반영됐다 보고 있고요. 예. 질문하신 건 이제 트루플레이션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트루플레이션은 인공지능으로 미국의 상품 서비스를 만여 개 항목을 매일매일 집계합니다. 매일매일 집계하고 두 나라만 발표합니다. 주께 영국이랑 미국 두 나라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바로 트루플레이션 하면 대시보드란 말이 옆에 써질 겁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트루플레이션 대시보드라고 치면 딱 나오고 여기는 한 8개 항목으로 서브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다 모든 항목을 보입니다. 이건 일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월가의 시각에서는 오늘 제프리 군드라 형님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군드라 형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채권을 많이 베팅했습니다. 이번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쪽에 베팅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미국의 장기국채 이번엔 30년 이상짜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 말대로 금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장기국채는 뭐 대박 날 수 있겠죠. 어찌됐건
미국 장기 국채가 큰 폭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미국 달러가 그러면 하락하겠죠. 하락한다는 얘기 하겠고요. 이분도 역시 어제도 제가 유럽이나 중국 말씀드렸지만 비미국 주식,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터내셔널 주식을 특히 이머징 마켓을 사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월계 시각이 한 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징적인 종목 볼 텐데 와, 이 기업이 어휴, 사상 최고가라뇨. 사상 최고가. 어제 저희가 유럽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유럽 주식 얘기. 예. 네. 이 종목 누가 사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안 샀습니다. 비싼 거를요? 저는 안 예. 샀습니다. 루이비통 뭐 헤네시. 네. LVMH가 사상 최고가라고요? 예. 아시다시피 LVMH는 이제 그 유럽의 그 시가총액 가장 큰 회사가 되겠고요. 어저께 보였던 VGK에서도 탑 5에 4번째가 5번째 많은 주식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좀 회장님이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를 저 밑에 두고 이제 또 돈 많은 분으로 다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분인데요. 두 가지죠. 결국 미국인이 작년 하반기 연말에 유럽에 엄청 놀라갔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소비를 한 거고요. 거기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LVMH가 속해 있는 걸 뭐로 하시건 직접 하시건 간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종목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이퍼스트리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코치가 있고요. 코치 그리고 케이트 스피드 이런 라인들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좀 많이들 사는 모양입니다. 이것도요. 코치 이런 것들요. 에르메스도 그래요. 에르메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참고로 보면 그 앞서 보였던 LVMH에서는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쵸. 저는 이제 그 브랜드가 잘 모르죠. 제가 제 돈 내고 사본 적도 없으니까요. 루이비통, 디올, 예.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값은 모르겠는데 루비통이랑 크리스탄 디올이 뭐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MZ 엄청나게 팔린다. 세대들이 엄청 사고 또 중국 분들도 루이비통 좋아하잖아요. 루이비통 똥 중에 가장 비싼. 그리고 들어와서 방송 못하겠습니다. 코치를 좀 말씀드렸는데 코치는 많은 분들이 여도랭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라는 브랜드요? 제가 이제 코치를 대학교 때 이제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들었는데 네. 이게 약간 이제 중가 중에서 좋은 겁니까? 비싼 거죠. 비싼 예, 겁니까? 중가, 그러니까 저가는 아니고 중가 돼서 이제 미국 중산층 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드는 그런 명품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번에는 못 봤는데요. 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어디 한번 갔다가 미국에 어디 몰에 갔는데 코치를 했는데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분들이 있죠. 베트남 분들. 베트남 분들이 뭐 단체로 오셨는 뭐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물건이 다 동난 걸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테이퍼 스트리트 지금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여드리겠고요. 네. 에스테로드요 살아있죠. 이게 결국 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소비의 제품과 영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가가 살아있다는 거죠. 네네. 주가가 예. 다음은 테슬라죠. 오늘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확대도 얘기했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탑픽을 재확인했습니다. 근데 탑픽을 재확인한 데는 워낙 많긴 한데요. 흘릉미로운 거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발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예비 협의가 거의 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비 협의의 타결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거가 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오늘도 주가는 3.6% 정도 반등했고요. 홀 브라더스는 지금 기억하시는 계시겠지만 베런스에서 올해의 주식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주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으로 매수 올려놨고요. 어찌됐건 금리가 조금씩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러면 모기지 금리도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요즘 엄청 비싼데 금리가 높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것으로 얘기하면서는 홀 브라더스를 좀 얘기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시장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익스피디아에서요 여행주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매수해서 중립을 올렸고요. 오펜하이머에서 익스피디아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올린 거죠? 네, 부킹홀딩스를 탑픽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요즘 이런 거가 나이키발 그런 신발 운동화 라인이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나이키가 21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냥 계속 뽑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중국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1.6% 올라갔고요. 네.
룰루레몬 이제 실적에 경고를 했지만 결국 배급 갭을 다 메고 가는 물량이라고 했어요. 다음은 데커사우스에서 어그 얘기하면서 제가 호카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이거 난리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호카 근데 신발이 약간 신기하게 생겼네요. 굽이 되게 호카는 높네요.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핫한 것 중에 하나시죠 지금요. 하여튼 이런 거 같은 그런 게 되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 혹시 그 WWW라는 브랜드 아세요? 심벌 아시죠? 울버린 월드와이드라는 거. 울버린 월드와이드. 몰라요. WWW인데 여기 안에 보면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요즘 핫한 그 브랜드가 사코나라는 브랜드입니다. 운동화 브랜드거든요. 파타고니아도 여기 가지고 있네요. 네, 사코나 아시죠? 네. 몰라요. 이게 지금 주가가 막 살아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요즘만 운동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여튼 이런 주식들 지금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미 소비재거든 전부 다요. 네. 최근에 이미 소비재 반등에 이런 것들이 주역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쫙 봤는데 소비를 다들 많이 하고 계시긴 한가 봅니다. 특히 비싼 물건을 많이 사시네요. 네. 사치품들. 네. 그들은 여기 보면 댓글에 보면 해외에 계신 분은 호카, 사쿠니 엄청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시네요. 그래요. 네. 호카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고 SNS에서도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호카 신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코니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쿠니는 저희 지인이 산다고 해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전부 다 이미 소비재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소비재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예.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캐나다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네. 댓글창 보니까 어제 밤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우리 정프로님께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으셨다고. 속된 말로 많이 당했죠, 제가. 예, 당했고요. 예, 이제 뭐 너무 초심을 잃었다 네네. 해서 갈 때까지 혼났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저도 그러고 싶네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와 함께 처음에 하실 때는 정말 끝까지 함께하자 이런 네. 결의를 다졌는데 네. 초심을 잃으신 우리 장석 부사님 초심을 다시 예. 되찾으시기를 바라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고요. 네. 예, 우리 시장도 그때 우리 처음 네. 시작했을 때 그때의 흐름으로 예, 상승장이었잖아요.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인사해 주시죠 마지막. 내일은 1월 13일에 금요일입니다. 그런 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부여하지 않고 그런 날 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아마도 오늘 밤에 CPI가 잘 나오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네. 설레발은 치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